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슬공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소중한 슬공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가면서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네. 사실 우리가 얼굴을 아는 쓸공님은 안 계신데 떠올려 봐야겠죠. 그쵸. 하지만 이 좋은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예, 그분들의 좋은 기운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기운은 떠올려 볼 수 있죠. 네. 좋은 기운 떠올려 보면서 초콜릿 댓글을 열어볼게요. 네. 이제이님께서 써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 이거 괜히 방송하면서 서버 낭비나 탄소 중립화 방해하는 거 아닌가 걱정한다고 그런 말을 한 적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또 여기에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신 예, 그런 슬공님이세요. 감사하다. 감사하죠. 네. 자, 읽어볼게요. 서버 낭비나 탄소 중립화 방해라뇨. 절대 아니에요.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나마 자주 접할 수 있게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글솜씨가 좋지 않아서 중구난방하게 댓글을 남기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다.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이다. 그쵸. 임한다. 맞아요. 그죠? 그냥 듣는다라는 말보다 예. 뭔가 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 그쵸. 더 공부를 진정성이 있어. 그치. 그런 그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중구난방이라뇨. 글솜씨 너무 좋으신데요. 그죠? 그리고 이 응원한다는 표현이 요즘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쵸.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응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맞아요. 자, 이런 감동을 선물해 주셔서 이재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재희님이 응원해 주셨으니까 으쌰으쌰 힘내서 방송해봐요. 네. 오늘은 이 전 세계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을 좀 살펴볼게요. 2025년 5월 31일자 The Wall Street Journal 기사를 참조합니다. 오늘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네요.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좀 경제 쪽에 더 포커스가 돼 있는 신문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조금 더 전문적이긴 한데 좀 슬공님들이 어려우실까라는 염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슬공님들의 레벨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지 않으셨을까. 물론 이제 정주행하신 찐 슬공님들 기준으로요. 많이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좀 용감하게 다뤄볼게요. 네. 지난 5월 미국 주가가 2023년 말 이후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 그동안 이제 관세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관세 관련 소식이 이랬다 저랬다 진짜 혼란스러웠는데다가 네. 최근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도 낮추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악재들이 있어서 좀 걱정했는데 네. 최고가를 기록했다고요. 자, 게다가 기업의 실적도 좋은 곳은 좋고 나쁜 곳은 나빠서 들쑥날쑥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를 기록했대요. 신기하네요. 네. 이 2025년을 출발해서 이 3월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훅 하고 주가가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뒤로 다시 올라와서 결국에는 지수가 2025년 6월 2일을 지금 기준으로 연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어요. 즉 여러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는 거죠. 이 소식이 관세에 대한 걱정이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파장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 빨리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관세에 대한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만 일단 뭐 지난 5월은 꽤 잘 지나온 거네요. 네. 그렇다면 아직도 많은 부정적인 뉴스 속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관세와 외교 정책 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자들이 그 뉴스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운 거죠. 네, 약간 둔감해졌다고나 할까요? 이거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너무 많으면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이들이 경향이 커지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네. 그러네. 이 발표한 정책을 뒤집을 반대 정책이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네. 하나하나의 잔소리에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런가 봐요. 네. 자, 그래서 대신에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의 관점을 믿었어요. 이 월스트리트의 관점이 뭔가요? 자, 그것은 바로 미국이 중국과 딜을 할 것이고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것이죠.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은 이제 최악의 관세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관세 관련 상황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렸던 기업들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즉,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우려가 시장이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또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죠.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관련 대치 상황이 지금보다 이보단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것이 바로 5월의 시장 심리였던 거죠. 참 이게 신기한 게 저도 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관세가 이거보다 더 심각해질까. 그치, 145%보다 심각해질까. 그죠. 근데 사람 마음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S&P 500 지수는 5월 한 달 동안 6% 이상 상승했어요. 즉 지난 2월 중순의 사상 최고 종가에서 4% 이내로 가까워진 것이죠. 와, 한 달 동안 6%면 정말 기대 이상인데요. 네. 어떤 요인들이 이런 이제 주가 상승을 가져온 건가요? 네, 자 일단 기술주 섹터가 인기가 많았고요. 네, 여전히 그 엔비디아 같은 것들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그죠? 기술주네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또 괜찮게 나왔어요. 맞아요. 예, 높지 않다 그렇게.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강력한 관세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미국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행동을 자세히 보면 네. 일단 센 관세로 위협을 했다가 네. 보류를 시켰다가 막 깎아줬다가 네. 이런 이제 행보를 보이니까 네. 실제로는 크진 않겠다 이런 안심을 하는 거네요. 네. 한번 이제 맥시멈을 한번 본 거지. 그죠? 이게 맥시멈이어야 되는데. 자, S&P 500 외에 다른 주요 지수들을 살펴보면 5월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9% 상승했고 기술 주가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 종합지수는 9.6% 상승했습니다. 와, 꽤나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오네요. 네. 나스닥이 9%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와, 이게 한 달 만에 네. 대단한데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사실 하락 위험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건 맞잖아요. 네, 맞아요. 이 아직 위험 요소들이 여러 군데 도사리고 있죠.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어요. 이 근래에 중국이 한 발 후퇴하면서
잠시 두 나라 간의 무역 긴장이 해소되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긴장감이 생겼던 거죠. 이건 언제 해소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해소될 만하면 다시 긴장감이 생겼다 그러고 아우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한편 이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인물 중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중국이 잠재적 적국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높은 적자가 채권 시장에 균열이 생기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난 5월 미국 주가가 괜찮았던 반면에 미국 채권은 주식보다 부진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5월에 거의 0.25포인트 상승해서 4.418%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아까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네. 채권은 주식에 비해 부진하기는 하네요. 예, 맞아요. 게다가 앞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채권의 신용 등급을 최고인 트리플 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저도 이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다행히 미국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이죠. 음. 저도 이제 그 강등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놀랐었는데, 네. 근데 사실 AA1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신용도가 높은 등급이죠. 그치. 그죠. 이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다만 상징적으로 이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전교 2등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무슨 일 있는 건가 싶은 거죠. 근데 그냥 전교 1등도 아니었잖아요. 그치. 2등과의 격차가 큰 1등. 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네. 자, 미국채 성적이 부진했던 이유를 계속 들어볼게요. 네. 자, 미 정부의 엄청난 부채 규모도 한몫을 했는데요. 이 미국의 나라비 많다. 우리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그렇죠. 그죠? 맞아요. 이 너무 많으니까 채권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미 빚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가 꺼려지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5월 21일경에 있었던 미 국채 경매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 즉 미국채를 사려고 입찰한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이 국채 투자자의 우려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미국채가 인기가 없네,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국채 경매 시장에서 미국채 인기가 좀 줄었다는 건데요. 네. 이 국채 경매라는 게 있네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까요? 네. 이 미국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경매 입찰 방식을 통해 채권을 판매합니다. 이 투자자들은 입찰서를 제출하고 가장 낮은 이자율, 즉 수익률이죠. 이 최저 이자율을 제시한 낙찰자가 채권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제일 이자 수입을 적게 가져가는 사람에게 국채를 판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아요. 여기서도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 한 줄 요약을 해볼게요. 네. 예상외로 지난 5월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고 국채시장은 주식시장만큼은 좋지 않았다. 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의외의 긴장 완화로 인해 새로운 관세들이 일시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은 기대감에 크게 들떠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꽤 잘 끝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네. 이제 드디어 우리 세계 경제에 평화 모드가 오는 건가? 라고 이제 기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요. 네. 자, 그 기대를 더욱더 키우게 만든 것. 그것은 5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연방무역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연방무역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거의 모든 나라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을 한 것이죠. 즉, 이 판결은 트럼프의 과세 조치를 무효화한 것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네, 거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네. 자, 그런데 그 판결이 내려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항소법원이 그 판결을 또 보류하기는 했어요. 즉,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죠.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도루묵인가요? 아, 그러게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조치 무효화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도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또 법률 용어 잘 모르시는 분들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미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일단 항소 법원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일단 홀딩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다시 무효화가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판결이 무효화로 났으니까 네. 일단은 정지시켜놓고 다시 이제 판결을 하겠죠. 네. 그러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네, 없지는 않다. 어려워. 어렵죠. 네. 자,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유지되면, 즉 관세 조치가 무효화되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정체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기대에 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 관세 무효 판결 직후에 트럼프가 보란 듯이 철강 관세를 6월 4일부터 2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경제 뉴스들이 난리가 났고요. 맞아. 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만약에 미국 내 법원에서 트럼프의 행동을 저지를 하면 네.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뭔가 획기적인 또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게 더 변동성이 큰 거 아닌가? 그러네. 그러니까 이분은 네. 불에는 불, 강에는 강으로 가시는 그치, 분이잖아. 맞아. 그치. 오히려 건드려 놓으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요. 네. 미국의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국가 안보 또는 긴급 사태 등을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직접 조정하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법적 근거 있다고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얘기 나눈 적 있었죠?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국가 안보 긴급 예. 사태 이런 게 지금 펜타닐과 관련된 예. 그런 거를 들고 있다라고 예. 했던 것 얘기를 같아요. 했었어요. 예. 자, 그래서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미국과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니까요. 그쵸. 그죠? 예.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철강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데 네. 관세가 또다시 2배라니 우리나라에겐 악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러게요. 어째요, 진짜. 아유.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인 크리스 자카렐리는 언젠가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관세가 경제에 피해를 주기 전에 이를 빨리 해결하면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오, 관세 문제만 잘 해결하면 최고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너무 바라는 바인데. 그렇죠. 네. 와, 이 관세 문제 진짜 잘 해결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네. 잘 모르겠어요. 방법은 저도. 그렇죠. 네. 이렇게 상황을 모르겠는 거. 이거는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예. 더 힘드시겠죠, 사실. 예.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많은 S&P 500 기업들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연기하거나 낮추기까지 했었죠.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나의 어떤 기업의 네. 미래를 예측하거나 네.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네요. 예, 이렇게 나오니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진짜 예. 잘하는 회사들인가 보다. 그쵸. 어떻게 주가가 올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6%나.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그 지난 5월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 우리 방송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온 건가요, 지금 현재? 네. 이 답변에 앞서서 이 정말 우리 연초 방송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견한 게 딱딱 들어맞아, 진짜. 관세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그리고 이 관세,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 관세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맞아요. 이런 류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재밌네요. 자, 다시 열정 씨 질문에 답변을 할게요. 네. 실제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느냐? 다행히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이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미 연준이 제일 좋아하는 지수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네네. 항상 발표에서 이 말 하잖아. 소비자 그쵸. 물가지수를 봤더니 이렇다 저렇다. 그죠? 맞아. 인플레이션의 판단의 근거로 가장 선호하는 지수인데요. 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4월에 매우 소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12개월 인플레이션율이 2.1%로 낮아졌습니다. 이 연준의 목표가 2%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괜찮았다는 거죠. 그렇죠. 목표를 이뤘다고도 볼 수 있네요. 네. 다행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미 연준이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 연준에게 기준금리 좀 내리자라면서 미 연준 의장 파월을 압박해왔죠. 그쵸. 네. 이 열정 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라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오르죠. 네, 상승하죠. 시소관계. 이제 이거는 구구단처럼 외우고 있는 공식이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쓸모님들도 이제 뭐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이거 뭐하러 얘기하냐 이 정도 하실 텐데. 그쵸. 자,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연준은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에 기준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죠. 네. 예, 이제 투자자들은 9월까지는 현재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생 상품 투자자들은 현재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확률을 70%로 보고 있다고 해요. 올해 이제 하반기가 되면 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좀 크네요. 예, 그래서 9월까지 버텨야 되는 것인지, 그죠? 어쨌든 이 소식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네요. 예, 맞아요. 자, 그렇지만 늘 그렇듯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고.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준은 더 많은 데이터나 경제 성장 둔화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연준은 계속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며 현재 많은 예측들이 변화무쌍한 관세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심화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앞으로 관세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은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이며
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도 그렇게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다. 네. 라는 게 이 LPL 파이낸셜 수석 네.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이네요. 네. 이렇게 쉬운 말 왜 이렇게 힘들겠나 몰라.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건 또 안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바로 트럼프의 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오늘은 지난 5월 미국 주식시장이 꽤 좋았던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네. 뭐 어찌되었던 전 5월에 기분이 꽤 괜찮았어요. 의외로 상승해져가지고 고맙더라고요. 의외로 상승해져서.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전에 우리는 파월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나? 자기 쳐다보라고? 그치. 그런가 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쓸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주변 분들에게 의외의 호의를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주식이 예상 밖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 예상 밖의 호의도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